네, 오늘은 천간지지 60갑자에서 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 이게 왜 이러한 순서로 쓰였으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아주 고대 시대부터 나온 글자인데, 어떤 임금님의 훈시일 수도 있고 유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갑을, 우리 흔히 갑이라 하죠. 네, 물론 딱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을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거, 우리 흔히 새을이라고 합니다. 구필을. 그 다음에 여기는 셋째 천간 병이라고 합니다. 병은 이게 원석을 뜻합니다. 원석. 옛 사람들이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원석을 표현한 겁니다. 원석. 또 정은 우리가 정지한 것, 재련한 겁니다. 재련한 쇠붙이를 이야기합니다. 동일 수도 있고 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는 도끼 모양입니다. 도끼 모양. 여기는 도끼 모양이 좀 날 부분은 넓고 뒷부분은 좁은 그런 도끼입니다. 기는 하나로 쭉 이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몽기라고 하죠. 몽기. 다음에 경은 사람이 어떤 긴 막대기를 두 손을 잡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긴 막대기 끝이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죠. V자. 요즘 또 저 짐승을 통제할 때 이런 막대기로 목을 눌러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은 쭉 이 나무 가지처럼 쭉 자라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좀 넓게 퍼지는 이런 도끼 끝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지난 게 거기서도 더 뾰족하게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네임인 것이 뭉뚝한 거지만은 여기는 네임인 것이 날카로운 겁니다. 여기는 날카로움을 더 한 번 더 표시해 준 거고, 임은 어떠한 사이에서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개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안 그러면 사방, 활방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군사들은 집합을 해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외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속뜻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야, 어떠한 유지를 내렸는지 가죽을 무두질하여 부드러운 옷으로 입고 원석을 캐서 재련하여 철강석을, 그러니까 철덩어리를 얻고 무기를 만들어서 훈련하여 내 몸처럼 쓸 수 있도록 하고, 경신, 방어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고,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더 넓은 범위로 뻗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갑자의 옛날 갑골문은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아까 꼴문에서 이거 의미를 좀 보면은 이 열십자는 열십자로 나무 막대를 묶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가죽을 채취하여 쭉 당겨서 펼쳐서 말리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 막대만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실제로 가죽을 펼쳐서 걸어 놓은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부드러운 걸 나타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그 다음 병은 제가 원석이라고 했고 정은 거기서 나온 얻은 하나의 철덩어리. 그리고 무는 도끼 모양인데 여기서 한 단계 올려나간 거는 나중에 소 전체에서 보듯이 이 끝부분 요거는 꼬리입니다. 꼬리 끝이라고 나타내고 여기는 머리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둥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좀 의미의 확장이죠. 그리고 몸기는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경은 요거는 저 앞에 막대기 모양인 요거는 좀 동쪽으로 표현한 겁니다. 동쪽으로 한번 밀었다가 다시 또 미는 그러한 행상. 그다음 신은 아까 좀 매울 신 여기서 한 번 더 나간다 날카롭게 나간다 해서 매울 신이고 요건 이말임 요거는 청강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해서입니다. 해서 오늘 한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요거 한자 이전에 다시 제가 소전체를 하나 적어봤는데 소전체에 가면은 옛날 각골문에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이 가죽을 말리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거는 딱딱하다는 갑옷을 의미는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렇게 재해석한 겁니다. 어떤 짐승의 머리 같이 딱딱한 그래서 내부에서 밖으로 이렇게 손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갑옷으로 표현했고 그 글자 모양이 비슷하지만은 그 의미하는 바는 달라졌습니다. 을은 그대로고 병자도 원석의 표현에서 내려오면서 글자가 성숙하면서 요거는 어떤 덮어놓다 한자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는 덮어놓다는 뜻이고 요거는 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있으면서도 바깥과 접하고 있다.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 그 단순히 삐져나와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철 덩어리인데 재련화해서 철 덩어리인데 이것도 단단하고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소전체를 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글자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꼿꼿하게 드리우다, 그래서 정자가 됩니다. 굳세다,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 무자는 여기서 이제 지남 요거는 꼬리고 요거는 머리고 머리 부분에 날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무자를 만들었고 기는 그냥 똑같이 그대로 쓰게 되고 경은 여기 이제 방패간이 됩니다. 방패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방패간을 쓰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해서 이건 방패간이고 이건 두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적이죠. 그런 근본 뜻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매우시는 길게 자라나서 날카롭고 뾰족하게 여기는 잡는 부분입니다. 손잡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맵다. 그런 매우 신자의 뜻으로 쓰이고 이거는 이말임. 이제 이거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임하다는 것은 사람이, 여기 사람 인자인데 사람이 흙에 발이 묶여 있는 거죠.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서 임할 임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요거는 좀 더 활동적인 걸로 이렇게 풀 축자에 이렇게 풀이 자라듯이 사방팔방으로 뻗어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객자로 쓰게 된 겁니다. 추가적으로 쓰임새를 보면은 앞, 요거는 누를 앞입니다. 앞, 압력할 때 앞, 누를 앞. 그러니까 요 손인데 요거는 소리와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손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죽을 만질 때 펼쳐가 말리듯이 쫙 펼쳐서 탁 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누를 앞이 되고, 요 위에 거는 갑자입니다. 갑자에 요 옆에 열십자는 왼손 좌입니다. 왼손자, 왼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왼손. 그러니까 왼손과 딱딱함이라고 하면은 또 왼손은 좀 오른손에 비해서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딱딱하다. 요거 훔쳐가지고 좀 비굴하다. 이런 뜻으로 비굴할 비자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레거에다가 을자를 첨부해가지고 이거 을자를 첨부해가지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수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는 바퀴가 삐딱삐딱 하면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거릴 우리가 알리기 할 때 고로 쓰이고, 요거는 찰자입니다. 우리가 명찰할 때 어떤 나무인데 그걸 음을 가지고 뜻을 나타내는데 나무고, 본체는 나무고, 그 내용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얇게 썰어놓은 나무 조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찰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할 때 병인데, 요 옆에 부분은 병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병이다. 근데 이거는 또 내용적인 면이고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 내부에 있으면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병을 나타내는 거죠. 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골병이든 병이겠죠. 이 병,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바깥으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나무. 그래서 자루병입니다. 자루병. 자루를 나타냅니다. 다음 요거는 이게 구들정자라면은, 고분의 정, 구들정자라면은 머리. 가장 높은 곳에 딱딱함. 그래서 우리가 정상할 때 그 정자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 정. 요거는 정. 우리가 원석에서 철을 뽑아내듯이 불순물은 버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잡을 정 그렇게 쓰이고, 요 무자는 요 도끼는 앞에 날이 넓고 뒤는 좁은 그런 오늘날의 낫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끼입니다. 그래서 풀초하고 결합해가지고 풀을 벨 때 쓰이는 낫인데, 근데 이제 풀을 벨려면 풀이 무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성할 무자, 풀이 이러한 도끼가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 된 풀. 그러니까 무성한 상태다. 무성할 무자. 요거는 제가 꼬리 이야기가 나와갖고 써봤는데, 요건 꼬리입니다. 꼬리 밑에 거는 꼬리. 요건 두 손으로 잡다. 그 꼬리를 잡아 당기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 예인하다 할 때. 예. 그 다음에 이건 한 몸으로 쭉 이어진 거는 실사가 붙어가지고 한 줄로 쭉 길게 이어진 거는 별이 기입니다. 별이 기. 별이라는 거는 건물의 가장 위에 지나가는 굵은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록할 기.
한 줄로 쭉 이어져가는 말, 한마디로 기록을 뜻합니다. 전체를 적을 수 있는 기록기. 자, 여기는 경자 밑에다가 쌀미자 붙은 겁니다. 쌀, 나달미. 그러니까 나달이 내어놓는 방패막이. 그러니까 나달의 껍질 되겠죠. 껍질. 그래서 겨강. 겨강이 아니고, 여기 겨강이고, 요 나달에서 더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쌀미자를 넣고, 뒤에, 결을 나타내는 걸 표현해가지고, 이게 겨강입니다. 우리가 조강지찰 때, 그 강입니다. 강. 겨강, 껍질강. 요거는 그 껍질을 나타냅니다. 껍질. 껍질은 가볍다. 가볍다 해가지고, 몸 상태가 무겁지 않고 가볍다 해서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 강자로 씁니다. 거뜬하다, 가볍다. 그때 강자로 씁니다. 매우시는 여기 움찔면이 붙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끝까지 매섭게 푸는 사람은 집을 관할하는 재상입니다. 재상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위에 요건 매우신자입니다. 매우신자에 밑에 나무 목자 붙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끈질기게 생명력이가 죽은 가지 옆에서도 다시 새싹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새싹을 분리시켜 나와서 기른다 해가지고 새로울 신자입니다. 새로울 신. 요거는 그 새로운 여린 가지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할 친. 사랑스럽게 지켜보겠다 해가지고 사랑할 친이 됩니다. 친모, 친부모 할 때 친자입니다. 너는 못 벗어난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주어진 임무, 그 한정된 구간의 임무를 나타냅니다. 맡을 임. 요거는 여자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지고 어떤 기간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이벨 임, 임신하다 할 때 아이벨 임자입니다. 여기 개자는 앞에는 짐승을 나타내고, 짐승인데 이렇게 활발한 짐승. 이라 해가지고 용맹스러울 개자로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천간의 대사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